여러분은 이 글자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물론 아로 읽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을 지닌 이 글자의 현대 한국 한자음이 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백제인들은 사로 읽기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자의 음은 성모와 운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모는 음절의 첫머리 자음을 말하고 운모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모 분류상 일모자에 속하는 일, 아, 이 등의 성모는 상고음식이 비음에서 중고음식이 마찰음이나 파찰음으로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예 백제 한자음 사도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백제사 이야기가 이 영상에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18년 온조가 한강 유역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세웠습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간이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온조는 강 남쪽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사마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여기서 백제 초기 지명인 강 남쪽의 위례성 즉 하남위례성은 현재 풍납동 토성의 비정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강은 한강이 됩니다. 다만 이 기록에서는 처음부터 즉 온조왕 원년부터 백제 도읍이 한강 남쪽에 있었던 것처럼 읽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온조왕 13년에 도읍을 하북에서 하남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5월의 왕이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번갈아 우리 강역을 침공함으로 편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요사이 유망한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무께서 돌아가셨다. 형세가 스스로 편안하지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한수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즉 부하하게 올랐을 때의 온조는 이미 한강 이북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하남위례성에 대비해 하북위례성으로 부르는 그곳의 위치는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온조가 옳은 부하학의 위치와 그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학에 올라간다 했는데 부하학은 현재의 북한산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증 동구겨지 승남에도 북한산의 별칭인 삼각산의 신라 지명이 부하학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광여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부하학을 현재의 북한산 인수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봉은 인접한 만경대, 백운대와 함께 인상적인 세 개의 솟은 봉우리 형태를 만들고 있으며 북한산의 별칭인 삼각산도 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인근의 우이동 역시 삼각을 뜻하는 세기를 한자로 적은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불렀습니다. 다만 고려사에 삼각산 부하봉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하봉은 지명상 부하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수봉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수봉은 무너진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라 최치원의 법장화 상전에는 한주 부하산 청담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의청담사가 부하산에 있었다는 말인데 부하산을 부하학과 같은 지명으로 본다면 청담사는 부하학에 있었던 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부하학의 위치에 대한 기존 인식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울 은평구 구파발 사거리 일대 건물터에서 삼각산 청담사 삼보초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명문 기와가 발견된 건물터는 청담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인수봉에서 6km 떨어진 구파발 사거리 일대가 부하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북한산 권역에서도 벗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명문기와 출토에도 불구하고 구파발 사거리 일대가 부하학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최치원이 언급한 청담사는 신라 하대의 사찰인 반면 명문기와가 출토된 유적과 유물의 연대상하는 고려 중기이기 때문입니다. 배재우는 기와가 출토된 곳이 사찰이 아니라
국영 숙식시설인 원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청담사 명문 기와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부화학이 북한산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온조가 오른 부화학이 구체적으로 인수봉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망을 위해서 굳이 현대에도 등반 장비 없이 오르기 힘든 인수봉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수봉을 포함해 북한산의 어느 한 봉우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화학이라는 지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명은 전국에 많이 산재한 지명은 아닙니다. 한국 땅 이름 큰 사전을 보면 부화라는 지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화학의 의미는 경기도 용인의 부화산과 함께 한자 그대로 아이를 업었다는 의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김기주의 가암유고에는 이람최어봉배, 고우명 부화학, 즉 봉우리에 등의 혹이 하나 있어 부화학이라고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홍경모의 관암전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인수봉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런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어학자 도수인은 부화학을 부화학이 아닌 부사학으로 읽어야 한다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의 음이 조선 전기까지 성모가 반치음인 자로 읽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선 전기에는 아가 아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한자문에서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서는 아의 또 다른 음을 자로 적고 있는데 이는 현대 한국 한자음 아와 전혀 달라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가 포함된 일모자의 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 음운학에 의하면 일모자의 상고음은 비음 성모였는데 중고음에서 비음 성분이 소실되면서 마찰음 또는 파찰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 한자음은 한 단계 더 변해 자음 성분이 완전히 소실되었지만 일본 한자음에서는 한음은 마찰음으로 남아있고 오음은 비음 성분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모자가 백제 한자음에서 중고음 기반으로 읽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아예 백제 한자음 성모 역시 마찰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믹상의 백제어 자음 체계에 의하면 백제어에는 반치음이 없었으므로 자보다는 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어에서 부사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다행히 고대 지명에서 고구려어 부사 또는 부소가 소나무 송과 대응하는 데서 부사가 소나무를 뜻하는 고대 어휘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역의 언어였던 백제어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지금의 평안남도 중화군 해안면 일대의 고구려, 지명, 부사파이가 신라 지명 송현이었던 데서 부사가 소나무 송과 대응합니다. 또 현재 함경남도 문천군 북성면 일대의 고구려, 지명, 부사달과 신라 지명 송산에서 역시 부사가 소나무 송과 대응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개성 일대의 고구려, 지명, 부소갑이 신라 지명 송악이었던 데서 부소가 소나무 송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화, 즉 부사의 의미도 소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화학은 솔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경우 생각나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 부여현 조에 나오는 부소산입니다. 백제의 첫 수도였던 서울과 마지막 수도 부여에 이름이 같은 산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부사가 백제의 일상적인 산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의 진산이며 기네스북에 한해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산으로도 등재된 북한산. 지금은 북한산 또는 삼각산으로 불리지만 고지명인 부화학은 이름 자체로 과거 이 산이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수봉을 보면 아이를 업은 여성이 연상될지 모르지만 중국어 음운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보다는 백제 시조 온조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